김태산 회장은 깊은 주름이 새겨진 손으로 최고급 실크 잠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낡고해진 누더기를 걸쳤다. 회장의 전속 비서실장 최정원조차 경악한 모습이었다. 굴지의 태산그룹 회장인 그가 왜 이런 분장을 해야 했는지 그 답은 단 하나였다. 예비 며느리 윤세대리의 진짜 인성을 보기 위해서였다. 회장은 아들로부터 윤세아를 소개받은 후 모든 뒷조사를 마쳤다. 뛰어난 학벌, 깔끔한 경력, 단정한 집안 배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원하는 것은 수치화된 스펙이 아니었다. 그는 돈으로 포장되지 않은 인간의 밑바닥을 보고 싶었다. 김 회장의 유년 시절, 그 역시 길거리에서 멸시를 당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던 경험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즉 태산그룹의 창업주 역시 맨손에서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약자에게 고개 숙인 적이 없었고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 김 회장은 바로 그 사람됨의 유산을 며느리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수많은 이들을 경험한 회장으로서 아들이 반한 여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귀하고 변치 않는 가치, 즉 약자에 대한 존중을 시험하려 했다. 회장은 낡은 가발을 눌러쓰고 냄새가 나도록 일부러 며칠간 씻지 않은 옷을 입었다. 그의 운전기사는 차마 회장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수십 년 만에 태상그룹 본사 앞, 가장 구석진 곳에 거지의 모습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낯선 거리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기다렸다. 세아는 당연히 그가 미래의 시아버지인 줄 전혀 몰랐다. 출근 시간이 되자 수많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태상그룹의 거대한 유리문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중 누구도 쪼그리고 앉은 회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곁을 지나가며 쯧쯧 재수없게 아침부터 하며 혀를 찾고 심지어 회장의 얼굴을 알아보는 중년 간부조차도 모른 척하며 젠걸음을 했다. 회장은 모르는 척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고 경멸의 시선을 받는 것을 감수했다. 여전히 세상은 차갑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시되는구나. 그는 오랜만에 겪는 이 차가운 경험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김 회장은 과거 태산그룹이 작은 무역 회사였을 때 단지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치욕적인 기억을 떠올렸다. 그 경험은 그에게 돈을 버는 이유가 되었지만 동시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분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그는 이 테스트를 통해 태산그룹의 미래를 지킬 양심을 찾고 싶었다. 이른 시간부터 본사 앞은 바쁘게 움직였다. 회장은 죽으려 앉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매몰되어 주변의 고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예비 며느리의 등장을 기다렸다. 회장은 주머니 속에서 몰래 숨겨온 작은 액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예비 며느리 윤세의 대리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회장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사진 속의 착한 미소가 진짜이기를 회장은 간절히 바랐다. 그녀가 만약 이 상황을 외면한다면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결혼을 막을 생각이었다. 태산그룹의 며느리는 단순한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야 했다. 회장이 숨어있는 구석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악취가 풍겼다. 그는 일부러 가장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환경을 선택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본능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장의 몸은 굳어갔고 수많은 발길과 시선에 지쳐갔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태산그룹 직원들의 인간성 온도를 직접 측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다. 그의 옆을 지나던 중년 남성은 아예 노인을 발로 툭 차며 지나갔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경비팀장 최 부장이 회장에게 다가왔다. 최 부장은 평소에도 태산그룹 직원들에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유명했다. 특히 청소부나 말단 직원들에게는 폭언을 서슴지 않는 악덕 관리자였다. 최 부장은 사실 인사비리를 통해 경비팀장 자리에 앉았으며 평소에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회장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코를 막으며 경멸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이와 아침부터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말고 당장 일어나. 냄새 나잖아. 여기서 구걸하지 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어디 감히 태산의 얼굴에 똥칠을 해. 최 부장의 목소리는 권위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은 속으로 짐승 같은 위선이라며 분노가 끓어올랐다. 지금 당장이라도 분장을 풀고 그를 해고하고 싶었지만 참고 세아의 반응을 기다렸다. 내 아들의 배우자가 이런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것인가. 회장은 온몸의 떨림을 억누르며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순간의 모욕과 수치를 모두 감수해야 했다. 최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에게 추가적인 모욕을 주었다. 저런 냄새나는 것들이 꼭 새벽같이 나와서 회사를 더럽힌다니까. 너 같은 놈들이 태산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 자체가 오점이야. 너는 내 처지가 부끄럽지도 않냐.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경비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뇌리에 새겼다. 이 모든 것이 예비 며느리 윤세아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계산하면서 회장은 자신이 겪는 이 굴욕이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과일이라 믿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최 부장을 제지하지 않았다. 몇몇은 아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못 본 척했다. 회장은 이태상 그룹의 차가운 단면을 절절히 느끼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윤세아, 너마저 외면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회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윤세아 대리가 등장했다. 그녀는 사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길거리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강자 앞에서 굴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심성을 키워왔다. 윤세아는 평소에도 회사 내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약자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바로잡는 성격이었다. 그녀의 별명은 조용한 정의의 사도였다. 그녀는 바쁜 출근길에 앞만 보고 걷고 있었지만 최 부장의 귀에 거슬리는 고압적인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윤세아는 경비원의 고압적인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다. 지각할 시간이 가까웠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이 일에 엮이지 않을까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지나치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녀는 발을 떼려 했으나 근오인의 굽어진 어깨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뒷모습과 겹쳐 보이는 순간 그녀의 양심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이내 발길을 돌려 회장에게 다가가는 대신 먼저 최 부장의 앞에 섰다. 그녀의 주변을 지나던 동료 직원들은 세아의 행동에 놀라 잠시 멈춰섰다. 세아는 분노한 표정 대신 단호한 눈빛으로 최 부장을 응시했다. 팀장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분이 뭘 해코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는 사람의 품위까지 판단하고 해고할 권리는 없지 않나요? 이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가족일 수 있습니다. 팀장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태산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최 부장은 세아가 고작 대리라는 사실에 코웃음을 쳤다. 윤 대리가 뭘 안다고? 회장님이 보시면 내가 더 혼나.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최 부장은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에 불쾌함을 느꼈다. 세아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회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제가 입사 면접 때 들은 태산의 가치는 공존이었습니다. 팀장님 행동이 오히려 태산그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마세요. 세아는 최 부장에게서 등을 돌리고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급하게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와 빵을 조용히 건넸다. 죄송해요. 추운데 드시고 조금이라도 몸 녹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세상이 좀 야박하죠.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녀는 주저없이 손수건을 꺼내 회장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기까지 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위로에 회장의 낡은 옷 속에서 터져 나오려는 감동과 눈물이 북받쳤다. 합격이다. 내 아들의 배우자는 바로 이 여인이다. 윤세아의 행동은 회장에게 천금보다 귀한 울림을 주었다. 회장은 감격과 안도감에 젖어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지 행세를 계속할 필요가 없었다. 테스트는 끝났다. 그것도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하지만 최 부장은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윤대리,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내 자리가 나만 할 줄 알아. 최 부장은 씩씩거리며 윤세아의 뒤통수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윤세아는 대꾸 없이 조용히 회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두려움이 있었을지언정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은 윤세아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될지 확신했다. 그는 캔커피와 빵이 담긴 봉투를 낡은 옷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최 부장은 윤세아에게 창피를 당한 후 분노를 회장에게 풀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발로 흙먼지를 뿌렸다. 당신 때문에 아침부터 재수없게 당장 일어나서 꺼지라고 했잖아. 내가 다시 말할까? 경찰 부르기 전에 짐 싸. 회장은 굴욕을 참으며 최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장의 눈빛은 노인이 아닌 재벌 총수의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최 부장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노망난 노인의 허세라고 치부했다. 뭘 꼬라봐. 이 거지 같은 늙은이가 여기 와서 뻔뻔하게 구걸할 생각 말고 부끄러운 줄 알라. 최 부장은 노인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잔인하게 언어폭력을 가했다. 회장은 속으로 이 짐승 같은 인간을 단 하루도 태산에 둘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는 최 부장의 모든 말과 행동을 낱낱이 기억했다. 회장은 억지로 캔커피를 따서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워진 회장의 속을 달랬다. 그는 윤세아의 작은 행동이 자신이 수백억을 들여 얻으려 했던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 주변 직원들의 반응을 다시 관찰했다. 최 부장의 악행을 보고도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몇몇 직원들은 회장과 최 부장의 충돌을 흥미로운 아침 가십거리로 여기는 듯 멀찍이 서서 속닥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인간의 고통이나 불의에 대한 분노가 아닌 단순한 구경거리만 존재했다. 회장은 이 방관의 문화가 태산그룹 내부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태산이 돈은 벌었지만 영혼을 잃어버린 기업이 될 뻔했음을 자각했다. 최 부장은 경비실로 돌아가면서도 노인을 향해 계속 삿대질했다. 내일 아침에 또 보이면 그땐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
회장은 최 부장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 낡은 옷을 조금 벗고 비서실장 최정환에게 무선 마이크로 조용히 지시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이곳에 오게. 그리고 분장팀을 불러 보안팀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최 비서실장은 회장이 지목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회장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회장은 손을 들어 비서실장의 말을 막았다. 결과부터 보고하겠네. 윤세아 대리, 합격 일세. 그녀는 태산그룹의 며느리로서 100점을 넘어섰어.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다. 최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분장팀을 불러 회장의 변장 해제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회장은 최 비서실장에게 최 부장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냄새 나니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던 최 부장의 경멸적인 말투를 강조했다. 최 비서실장은 이미 최 부장이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기에 회장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했다. 회장님, 최 부장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소 노동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이번 일을 통해 반드시 본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본대? 아니, 그건 처벌이 아닐세. 정의의 집행일 뿐이야.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가치에 의해 심판받아야 하네. 회장은 다시 최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 카리스마 넘치는 김태산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노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가운 권위로 빛나고 있었다. 최 비서, 지금부터 나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게. 첫째, 경비팀장, 최 부장을 당장 회장실로 호출해. 어떤 변명도 듣지 말고 즉시 오라고 전해. 둘째, 인사팀에 연락해 최 부장의 그간 행적에 대한 모든 비리 조사 파일을 즉시 준비해. 징계위원회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를 찾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최 비서실장은 즉시 무전기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태산그룹 내부에 일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최 부장은 회장실 호출 소식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침에 그 거지 노인을 내쫓은 게 문제였나? 설마 그 노인이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나?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회장실 앞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회장실 앞에는 삼엄한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비서실장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최 부장은 덜리는 걸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태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 뒤로 경비팀장 최 부장의 인사 파일이 쌓여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회장의 얼굴을 본 최 부장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최 부장은 회장의 눈빛에서 아침에 자신이 멸시했던 그 노인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님, 저는 실장님께서 부르셔서. 회장은 차분하지만 냉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부장, 자네는 아침에 태산그룹의 창업 정신을 짓밟았네. 자네가 내쫓으려 했던 그 노인이 바로 나였네. 자네는 나에게 냄새나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말했지. 자네의 오만과 폭언이 바로 태산그룹의 진짜 오점이었네. 최 부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회사 이미지를 지키려. 회장은 단호하게 최 부장의 말을 잘랐다. 이미지를 지켜? 아니, 자네는 자네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 그것도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으면서. 자네는 태산그룹에 들어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네. 오늘부로 자네는 즉시 해고일세. 자네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부당한 행위와 비리는 법적으로 처리될 걸세. 최 부장은 바닥에 엎드려 회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으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회장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가족? 자네가 아침에 멸시했던 노인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가족일세. 자네는 스스로 자비를 버렸네. 최 부장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억울함에 소리 질렀다. 윤세아 대리, 그 여자가 회장님을 꼬드겼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회장은 최 부장의 마지막 발악을 들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최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대로 최 부장에 대한 인사 절차와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 일은 회사 내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모든 직원들은 아침에 자신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노인이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공포와 경각심을 느꼈다. 특히 최 부장과 함께 노인을 멸시했던 직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회장의 테스트가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회장은 최 비서실장에게 윤세아 대리의 평소 행실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했다. 비서실장은 윤세아 대리가 평소에도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인물이며 약자를 대변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특히 지난 분기에는 청소 노동자의 부당한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팀원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세아 대리가 일회성 친절이 아닌 일관된 가치관을 가진 인물임을 확인한 것이다. 회장은 윤세아를 단순히 며느리가 아닌 태산그룹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회장은 최 비서실장에게 윤세 대리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것은 최고급 명품 시계나 보석이 아니었다. 회장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상징하는 작은 상패와 함께 태산그룹의 윤리 경영을 총괄할 수 있는 비서실 특보 직책이었다. 회장은 그녀의 용기와 품성을 그룹 전체에 알리고 그녀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싶었다. 이와 함께 회장은 자신의 아들 민준 부사장에게도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 부사장은 아버지의 대담한 테스트에 놀라면서도 자신의 연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회장의 뜻에 따라 윤세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날 회장실 대면을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본사 앞은 미묘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 최 부장의 해고 소식은 이미 모든 직원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관찰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은 이제 노약자나 청소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다. 회장의 거지 분장 테스트는 태산그룹의 기업 문화를 하룻밤 사이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윤세아 대리는 이런 변화를 알지 못한 채 회장실 호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출근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행동을 했지만 그 대가가 해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전날의 행동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윤세아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회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회사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고당하더라도 내 소신은 굽히지 않겠다. 그녀는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느꼈다. 그녀는 최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장실은 조용하고
김태산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윤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윤세아 대리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눈빛은 어제 노인의 그것처럼 깊고도 따뜻했다. 회장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윤세아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다. 회장은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과 함께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윤대리, 어제 아침에 본사 앞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하네. 자네가 경비팀장 최 부장에게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더군. 회사 이미지를 위해 경비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동은 어찌 보면 회사 규율 위반일세. 자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장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윤세아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힐 준비를 했다. 해고를 각오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윤세아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사과했다. 회장님, 회사의 규율을 어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은 회사의 규율보다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분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최 부장의 폭언은 태산그룹의 이름을 걸고 행해진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회사 전체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일로 인해 제가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한 것이라 믿습니다. 윤세아의 답변은 명확하고 당당했다. 회장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다. 회장은 윤세아의 답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따뜻한 캔커피와 빵 부스러기가 담긴 봉투를 꺼냈다. 윤세아는 그 봉투를 보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윤 대리, 자네가 원래 회사의 규율보다 인간의 존엄이 먼저인 것은 태산의 창업 정신일세. 나는 그 노인의 모습으로 자네를 시험했네. 자네가 건넨 이 캔커피와 빵은 내 평생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지네. 자네는 내 아들의 배우자뿐 아니라 태산그룹의 도덕적 나침반이 될 자격이 있네. 윤세아는 충격과 안도감,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회장은 의자 뒤편의 옷걸이에 걸려있는 낡은 거지 복장을 가리켰다. 자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군. 내가 바로 어제 아침 자네가 커피를 건넨 그 노인이었네. 나는 돈과 권력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싶었고 자네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네. 특히 최 부장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면서도 그 노인에게는 따뜻한 친절을 베푼 모습에서 나는 자네의 정의와 겸손을 동시에 보았다. 윤세아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행동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 부장은 자네에게 경비원은 회사를 지키는 사람이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 이 말이야말로 태상그룹 전체 직원들이 들어야 할 명언일세. 나는 이 한마디에서 태산의 새로운 비전을 보았네. 자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오랜 기간 썩어가던 우리 회사의 부패한 문화를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네. 나는 자네를 내 며느리로 맡는 것을 넘어 경영 파트너로 삼고 싶네. 회장의 진심이 담긴 말에 윤세아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윤세아는 감정을 추스르고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최 부장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회장의 표정이 다시 엄숙해졌다. 최 부장은 오늘부로 태산그룹에서 해고되었네. 그는 단순히 노인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지. 나는 그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네. 태산그룹은 앞으로 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걸세. 자네의 행동이 그 기준이 될 것이야. 회장은 최 부장의 비굴했던 마지막 모습까지 설명하며 윤세아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회장은 윤세아에게 회장 비서실 특보 임명장을 건넸다. 오늘부로 자네는 특보일세. 자네는 앞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태산그룹의 모든 의사결정에 도덕적인 목소리를 내주게. 자네의 임무는 단순한 비서 업무가 아닌 태산그룹의 양심을 지키는 일일세. 윤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아들었다. 불과 하루 전 해고를 걱정했던 그녀에게 주어진 이 파격적인 대우는 그녀의 정의로운 행동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회장에게 깊이 감사하며 새로운 직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회장은 그녀의 연인인 아들 민준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세아 특보를 회장실로 바로 오게 했다. 민준 부사장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윤세아의 눈앞에서 연기하는 척했다. 세씨, 당신이 특보라니 대체 무슨 일이야? 회장님께 혼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윤세아를 포옹했다. 윤세아는 민준에게 모든 테스트 과정을 설명했고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세아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당신의 인성을 테스트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회장은 두 젊은 연인이 서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자네가 데려온 이 여인은 태산그룹의 수백억의 매출보다 큰 가치를 가져왔네. 자네는 그녀를 놓치지 말게. 그리고 그녀에게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회장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허락했으며 최고의 이유를 갖춰 결혼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윤세아는 기쁨과 감격으로 회장과 민준 부사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순간 그녀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에 더 큰 행복을 느꼈다. 윤세아의 특보 임명 소식과 최 부장의 해고 소식은 마치 불꽃처럼 태산그룹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 소식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닌 기업 문화의 대변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직원들은 윤세아를 정의의 아이콘으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익명의 메일이 쇄도했다. 특히 과거 최 부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직원들은 그녀의 행동에 깊이 감동했다. 회장은 이 기세를 몰아 윤세아를 필두로 태산 윤리 강령 TFT를 발족시켰다. 이 TF의 목표는 인간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윤세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회의에서 우리 회사가 돈은 벌었지만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진정한 태산의 품격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강령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녀의 첫 공식 업무는 최 부장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의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일에 착수했다. 윤세아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보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녀의 지시로 과거 최 부장과 결탁했던 인사팀 내의 비리 라인도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회장은 윤세아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했고 그녀는 태산그룹의 숨겨진 정의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해고된 최 부장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멸시했던 노인이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술에 의존하며 과거의 부귀영화를 잊지 못했고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윤세아 때문에 자신이 몰락했다고 믿었다. 최 부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윤세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회장의 거지 분장 테스트를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회장이 미쳤다. 며느리 하나 들이자고 직원을 해고하다니. 다 그 여우 같은 윤 대리가 회장님을 꼬드긴 것이다. 그러나 이미 회사 내외부적으로 윤세아의 평판과 회장의 의도는 명확하게 알려진 상태였다. 최 부장의 악의적인 소문은 오히려 그의 비참한 인성만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최 부장의 행동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게. 그는 이미 스스로의 심판을 받고 있네라며 무대응을 지시했다. 최 부장은 결국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멸시했던 노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굶주림 속에서 캔커피와 빵을 건네받았던 회장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윤세아가 자신에게 던졌던 단호한 충고, 경비원은 회사를 지키는 사람이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절망 속에서 과거 태산그룹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작은 비리들, 직원들에게 가했던 폭언,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포기했던 순간들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회장이나 윤세아가 아닌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최 부장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멸시했던 사람들과 함께 섞이면서 비로소 진정한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속죄하듯 묵묵히 봉사에 임했다. 이 모든 변화는 그에게 처벌을 넘어선 구원의 과정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과거의 자신처럼 조그리고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몇 달 후 태산그룹은 윤세아가 주도한 새로운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 날 김태산 회장은 연단에 올라 직원들과 언론 앞에서 직접 윤세아 특보를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태산그룹은 수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받은 이 상은 돈이나 기술력이 아닌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 윤세아 특보가 출근길에 보인 작은 행동. 그것이 바로 태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존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장의 연설은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연설은 나중에 태산그룹의 모든 신입사원 교육의 첫 번째 영상 자료로 사용되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민준 부사장은 윤세아에게 다가가 고백했다. 세아 씨,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가 거지 분장을 하고 테스트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테스트를 가장 훌륭하게 통과했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그룹의 양심으로 보십니다. 윤세아는 이제는 놀라움보다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테스트를 통과한 것에 감사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신념을 잃지 않았음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 회장 김태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윤세아에게 태산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정식으로 제안했다. 윤 이사, 경영 능력은 누구나 배우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배울 수 없다네. 복지재단을 이끌 정임자는 자네밖에 없네. 윤세아는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태산그룹의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인물로 발돋움했다. 시간이 흘러 윤세와 민준 부사장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결혼식 주례는 당연히 김태산 회장이 맡았다. 회장은 주례사에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대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테스트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진정한 결혼이란 서로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결혼식 하객들, 특히 태산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회장 부부가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주례사는 단순한 덕담을 넘어 태산그룹의 새로운 정신을 선포하는 엄숙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윤세아는 결혼 후에도 복지재단 이사직과 회장 특보 자리를 계속 수행하며 태산그룹의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경영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에 약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직원들의 인성교육에도 앞장섰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롤모델인 윤세아의 이야기와 함께 진정한 리더십이란 낮은 곳을 살피는 데서 나온다는 철학을 심어주었다. 이후 윤세아는 회장의 든든한 지지 아래 태산그룹의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공식 업무로 과거 최 부장의 해고 과정에서 드러났던 인사 비리들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억압받았던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착수했다. 그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처사는 회사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랜 기간 묵인되었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윤세아를 단순히 능력 있는 며느리가 아닌 태산의 숨겨진 정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 덕분에 태산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났으며 돈만 아는 기업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다. 회장 김태산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본사 입구 구석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한때 자신이 굴욕을 겪었던 장소이자 윤세아라는 고귀한 인재를 발견한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이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겸손과 초심을 되새겼다. 회장은 윤세아에게 인재를 보는 회장의 눈에 대한 특별 강연을 요청했다. 윤세아는 강연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 인재는 스펙으로 포장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격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강연은 태산그룹의 경영진과 간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인간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윤세아 특보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일에 몰두했다. 한편 최 부장은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윤세아가 보여준 작은 친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멸시했던 사람들과 함께 섞이면서 비로소 진정한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속죄하듯 묵묵히 봉사에 임했다. 몇 년 후 태산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된 윤세아는 봉사활동 보고서에서 최 부장의 이름을 발견했다. 윤세아는 그의 변화를 확인하고 조용히 재단 차원에서 그에게 작은 지원을 보냈다. 이는 용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다. 최 부장은 윤세아의 배려를 알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윤세아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 자신의 깊은 후회와 감사함을 전했다. 편지의 내용은 저는 회장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윤 이사님의 인간적인 처사에 마지막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제서야 진정한 태산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떴다. 윤세아는 이 편지를 회장에게 보여주었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사람은 변할 수 있네. 자네의 선한 영향력이 그를 바꾼 것이야. 김태산 회장은 말년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윤세아를 단순히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정신적 후계자로 여겼다. 그는 아들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기업이지만 그 정신만큼은 윤이사에게 배워야 한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지혜가 훨씬 값진 법이다. 회장은 공식적으로 윤세아에게 태상그룹의 윤리경영자문이사 직책을 부여하며 그룹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그녀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윤세아는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오직 옳은 방향으로만 사용했다. 회장은 자신이 거지 분장을 하고 받은 캔커피와 빵 부스러기가 담긴 봉투를 회장실 개인 금고에 보관하며 이를 태상그룹의 초심 증표라고 명명했다. 그는 모든 중요한 계약이나 의사결정 전에 이 증표를 바라보며 겸손과 윤리를 되새겼다. 윤세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태상그룹의 리더였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성공은 스펙이 아닌 인성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전달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존경받았다. 어느 날 회장실 금고가 고장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술자가 와서 금고를 수리하는 동안 윤세아는 금고 안의 내용물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녀는 금고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캔커피와 빵 부스러기가 담긴 봉투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회장이 직접 쓴 태상그룹 1차 윤리 경영증표라는 작은 팻말이 있었다. 윤세아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은 그 물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 증표는 여전히 회장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윤세아를 바라보았다. 윤이사,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네가 태산에 가져온 가장 큰 유산일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존엄 말이야. 내가 이것을 보관하는 이유는 태산그룹이 아무리 커져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네. 자네가 거지에게 베푼 그 작은 친절이 우리 그룹의 영원한 이념이 되었지. 회장의 깊은 뜻에 윤세아는 감동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대리도 재벌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태상그룹의 정신적 기둥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였다. 회장은 이어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특보와 이사장직을 맡긴 이유는 자네가 나의 가장 완벽한 후계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네. 민준이는 사업 능력이 뛰어나지만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은 자네에게서 배워야 하네. 자네가 태산을 이끌어 주게. 회장의 진심 어린 부탁에 윤세아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큰 영광을 느꼈다. 그녀는 회장에게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태산그룹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이듬해 김태산 회장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태산그룹의 윤리경영 부문을 윤세아에게 완전히 위임했다. 그는 아들 민준에게는 경영 전반을 맡겼지만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는 윤세아의 도덕적 판단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윤세아가 태상그룹의 도덕적 최종 심판자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윤세아의 이야기는 수많은 기업과 학교에 전파되었고 성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언론은 그녀를 인성경영의 대가라 칭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다. 윤세아의 선한 영향력은 그룹 밖으로도 퍼져나갔다. 그녀가 이끄는 태산복지재단은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이는 그녀가 거지 분장을 한 회장에게 느꼈던 감정, 즉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녀의 활동 덕분에 재단의 기부금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태산그룹의 이미지는 가장 인간적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윤세아는 이 모든 것이 출근길의 5분 용기에서 비롯되었음을 항상 기억했다. 한편 고향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전 경비팀장 최 부장은 윤세아 이사장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깊은 회한에 잠겼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윤세아가 자신에게 보낸 작은 지원을 통해 용서받았음을 느꼈다. 그는 태산그룹 본사 앞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그 구석진 곳, 자신이 회장에게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다. 이 이야기는 태산그룹의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인 며느리 인성 테스트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용기가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윤세아는 자신을 믿어준 회장과 자신을 이끌어준 자신의 굳건한 양심에 감사했다. 그녀는 민준 부사장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태산그룹의 도덕적 상징으로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선한 영향력을 구축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윤세아에게 조언했다. 윤이사, 자네의 성공은 정직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했네. 앞으로도 그 무기를 잃지 말게. 태산그룹은 자네가 지켜낸 인간의 가치 위에서 더욱 번영할 걸세. 윤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직원과 시민들에게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세아와 김 회장의 통쾌한 인성 테스트 이야기는 지금도 태산그룹의 가장 빛나는 역사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